자, 이제 57항이 마지막이면서도 또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역시 제가 상징적인 항목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꾸준히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한글맞춤법 1항 했죠. 5항에 된소리 규정 있죠. 또 우리 10항에서부터 13항까지 두음법칙 규정이 있죠. 14항부터 시작이 되는 형태에 관한 것 규정도 있죠. 30항 엄청 강조했었던 사이시옷 규정이 있고요. 40항에 동방신기 있고요. 또 41항부터 50항까지 띄어쓰기 있고요. 51항에 이희 표기와 관련된 것이 있고요. 바로 방금 우리가 앞에 56항 때는 던지와 든지가 있었죠. 자, 이제 마지막 57항 구별해야 할 말들이에요. 사실은 이 말 속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지금 담겨 있는 무려 63개나 있어요. 근데 우리 시간상 다 하지는 못하고요. 제가 취사 선택은 할 텐데, 자, 이제 구별해야 할 말들이라는 것은 첫 번째, 구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발음도 비슷해요. 거의 똑같은 발음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구별해야 돼. 표기상으로도, 발음상으로도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필수 문제입니다. 우리 KBS 상호능력시험에 무조건 나오니까요. 자, 첫 번째. 사실 이제 57항에는 이 두 가지가 나오긴 하지만 제가 하나 더 추가해 놓았어요. 가름, 가름, 간음. 어때요? 분명히 구별해야 하겠죠. 자, 그 출발은 그렇습니다. 어근이 살아있다. 아까 우리 뻗치다 할 때 디귿 뻗다가 있다고 했고, 맞추다라고 할 때 지읒 받침에 맞다의 손말이다 이렇게도 분명히 했잖아요. 비슷한데요. 그 형태상 친숙한 것은 가름에 갈다 했었어요. 우리 갈다. 바로 새 책상으로 가름하다. 이때 갈다라는 것은 동음이어 많잖아요. 이를 갈다도 있고요. 뭐 톱을 갈다도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갈다는 교체하다라는, 대신하다. 영어로 change죠. 교체하다, 대신하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애국조회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교장 선생님이 안 계시면 교감 선생님이 대신 애국조회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으로써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대신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바로 이제는 새 책상으로 바꾸었어요. 형광등 깜빡거리면 어때요? 갈아야죠. 형광등 갈잖아요. 그거예요. 형광등을 가름하다. 자, 그래서 갈다의 어근이 살아있어요. 원형을 밝혀 적었다는 거잖아요. 반면에 이 가르다는 소리나는 가르다예요. 가르다. 바로 편을 가르다 할 때 쓰는 가르다. 가르마, 2대8 가르마 이런 거 하잖아요. 가른 거죠.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가름과 소리대로 적는 갈음, 형태를 유지하는 어법에 따라 적는 거와 구별하고. 또는 간음이라는 것은 헤아려 보는 대중, 가늠하기 어렵다. 누가 이길지 가늠할 수가 없다. 이런 거 하잖아요. 헤아려 보는 대중의 가늠도 있어요. 세 개의 단어로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친숙한 걸음과 걸음. 역시 한 걸음, 두 걸음이면 친숙한 걷다. 디귿 불규칙이라서 리을로 변한 거고요. 걸음은 퇴비라는 이야기잖아요. 논밭에 걸음을 주는 거죠. 거치다 해볼까요? 소리대로 가면 잘 구별이 어렵네요. 얘도 거치다, 얘도 거치다라고 발음을 하게 돼 있어요. 다만 원형. 다시 한번 거치다는 지나가는 길에 거쳐온 거죠. 들른 거예요.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들르다지 들리다라고 하는 거와 구별해야 되는 거니까 지나가는 길에 들러온 거죠. 거쳐온 거예요. 들렀다. 참고로 들리다라고 하는 것은 소리. 소리가 들리다에서 들려가 되겠죠. 아니면은 뭔가 몸이 들리다, 몸이 들렸어요 하는 피동에 들리다도 있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들러가 되는 것은 지나가는 길에 거쳐왔어요. 집에 들렀어요지 집에 들렸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자, 거치다는 걷다에서 왔는데요. 바로 안개. 안개가 거친 거죠. 아니면은 무슨 뭐 바다가 막 거치고 막 이런 거 하죠. 이렇게 뭐 홍해 바다가 이런 거 하는데요. 어쨌든 주로 안개가 거치다. 자, 이렇게 걷다에서 왔어요. 뭐 돈도 그래요. 돈을 회비를 걷었어요. 돈이 잘 거쳤어요. 그때 걷다에서 온 거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세 개의, 물론 이제 합쳐 보니까 7개의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별하기 어려우니 구별하되 기준은 어근을 먼저 보세요. 어근이 원형을 밝혀서 받침에서의 그 원형이 주로 살아있는 걸 먼저 하고 나머지, 하나와 나머지 이렇게 외우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또 해볼게요. 자,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걷잡다. 발음은 똑같아요. 하지만 걷잡다가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은 디귿 받침에 걷잡다. 걷잡을 수 없다. 붙들어 잡다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시험에는 이 티읕 받침에 걷잡다가 훨씬 잘 나와요. 그런데 힌트가 있네요. 걷과
속이 다르다. 우리 표리부동이라는 한자성어처럼 겉에, 속에 할 때 티읕 받침에 겉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겉잡다의 티읕은 뭐예요? 뜻에도 그 겉이라는 뜻이 들어가야 돼요. 겉으로 대강보다. 겉으로 대강보다. 바로 예문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겉잡아 100명. 겉잡아 100명.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수를 1명, 2명 다 우리가 셀 수는 없지만 대충 보니까 한 100명쯤 되는 것 같아요. 약 100명. 우리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 수보다 조금 못하거나 더 넘을 수도 있어요. 약. 그럴 때 우리는 겉잡아 100명쯤 된다. 겉잡아 한 50명쯤 되죠. 근데 뭐 겉잡아 10,000명 이건 또 안 되죠. 그리고 인원이 너무 많으면 우리가 이게 겉으로 10,000명인지 뭐 9,900명인지 이렇게 세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 셀 수 있는데 겉으로 대강 볼 때 겉잡아 100명입니다. 꼭 티읕 받침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므로와 그럼으로써 특히 우리 앞에서도 한 적이 있는데요. 미음써. 어떤 경우에도 100% 미음써를 써라. 100% 붙이면 마음이 좀 편했으면 좋겠어요. 미음이 오면 써를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할 때. 이럴 때는 이제 그 로서가 조사죠. 조사. 으로서의 이 형태 똑같은 거고요. 로서와 로서는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또 조사. 구별해야 할 조사이기도 하지만 그럼으로써. 자, 비슷한 사례. 뭔가 4개를 써놓으니까 비슷비슷해 보이죠. 맞는 건 딱 하나. 미음써. 공부함으로써. 일함으로써. 배움으로써. 들음으로써. 사랑함으로써. 그렇죠? 미음써, 미음써, 미음써. 외우기 쉽죠? 반면에 그냥 접속 부사인 그러므로,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쓰는 그러므로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므로 합격했다 할 때는 바로 소리대로 적는 그러므로, 그래서, 따라서에 해당하는 접속 부사고요. 이것은 앞에 어떤 행동이 있겠죠. 뭔가를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할 때는 미음써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아예 이런 형태가 없기 때문에 미음의 서도 없어요. 미음 없이 써를 쓸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또 그러므로와 그럼으로써도 구별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와 다른 무로, 연결어미의 무로와 미음의 써는 좀 다른데요. 예를 들어 그가 나를 믿음으로, 나도 그를 믿는다 할 때 음으로라는 연결어미와 그는 믿음으로써 종교 생활을 해요. 기독교에 의하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럴 때는 미음서에 믿음으로써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문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가 맞아요. 믿음으로. 이때는 써를 생략해도 돼요. 믿음으로가 맞아요. 그럼 둘 다 맞는데 구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가 나를 믿음으로, 즉 믿어서 나도 그를 믿는다 할 때는 음으로라는 연결어미를 소리대로 적고, 반면에 그는 믿음으로써 종교 생활에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통해 이런 거 하죠. 자, 이래서 또 구별해야 하기도 합니다. 자, 6번째 노름과 놀음. 자, 노름은 쉽죠. 도박, 돈 노름을 했다는 거. 노름으로 패가 망신을 했어요. 집안이 망했어. 반면에 놀음은 어근이 살아있네요. 플레이. 바로 놀다에서 비롯된 놀이의 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숫자 노름을 한다는 것은 숫자 놀이를 한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뭐 부루마블 같은 거 있죠. 주사위 같은 거 해서 놀이를 하는 거 있죠. 숫자 놀음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돈 내기를 했어요. 그건 노름이에요. 노름. 그렇죠? 진짜 카지노 같은 거 가지고 카드 같은 거 노름을 했다 이제 이런 거죠. 다릅니다. 어근이 살아있다. 하나를 먼저 외우라고 했어요. 놀이에서 비롯된, 놀다에서 비롯된 놀음 말이죠. 역시 시험은 보면 확률적으로 쉬운 것, 친숙한 것보다는 역시 약간 낯선 것. 두 가지가 이렇게 딱 경쟁이 붙으면 조금 어려워. 아까 겉잡다의 티읕 받침 같은 거. 아니면 놀음에서 리을 받침이 오는 놀음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죠. 자, 7번째. 느리다, 느리다, 늘리다. 다 다르죠. 자, 이때 느리다는 시험에 안 나와요. 쉬우니까 빠르다, 느리다. 자, 반면 늘이다와 늘리다. 모두 다 늘다에서 오기는 했어요. 어근이 살아있죠. 그런데 외우기 쉬운 딱 하나. 늘이다는 길이에요. 이 딱 겹치죠. 길이는 늘이다.
따라서 길이에 해당하는 고무줄을 느리다. 길이죠. 아니면은 머리카락을 느리다. 아니면은 커튼을 느리다. 엿가락을 느리다. 엿가락 길이잖아요. 그래서 발음 표기 잘해야 됩니다. 고무줄을 늘렸어요. 절대 안 돼요. 엿가락을 늘려 안 돼요. 느려요. 느려. 머리카락을 느려뜨린 거죠. 반면에 이제 이 일을 제외한 나머지이기 때문에 늘리다를 쓰는 것은 양이나 수나 시간이에요. 길이를 뺀 나머지라고 해도 돼요.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기회로 오겠잖아요. 예를 들어 수출량을 늘리다. 양이니까요. 아니면은 뭐 인원을 늘리다. 진짜 시간이죠. 1시간 늘린 거예요. 따라서 과거 시제로 갔을 때 얘는 느렸다라고 표기하고 발음 주의해야 되겠고요. 얘는 늘렸다라고 해야 되겠죠. 늘리다의 활용은 느렸다. 늘리다의 활용은 늘렸다가 되니까요. 자, 그래서 길이 느리다. 완전히 쉽습니다. 동방신기처럼 쉽습니다. 그죠? 과거 외상의 던지, 선택의 든지처럼 쉬워요. 이렇게 한 방에 딱 우리가 준비를 해두어야 돼. 자, 그래서 늘이다, 길이입니다. 뭐 그거 외에는 나올 게 없어요. 자, 반면에 물론 수출량을 늘리다 중에 보니까요. 우리 량, 두음법칙 때 배웠던 10항, 12항까지, 물론 13항에 겹쳐나는 소리도 있었지만 그때도 우리가 고유어 다음에 양을 적고 고유어 외래어 다음에 양을 적고 한자어 다음에 량을 적는다. 이거 우리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유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뭐 외래어 가운데에서도 알칼리 양이다. 소금 양이다. 그러면은 두음법칙의 양. 대신에 이제 한자어 뒤에니까 수출량, 수입량, 생산량, 소비량 그럴 때는 한자어라서 량을 적기도 했었죠. 자, 두음법칙 때 표기, 란과 난의 표기, 율열과 률열의 표기 복습하셔도 좋습니다. 찾아가 보시고요. 자, 8번째, 달이다와 달이다 쉽습니다. 이유는 다리미가 소리대로 적는 일치하니까. 반면에 약을 달이는 거죠. 끓이는 거잖아요. 한약 같은 거, 약을 달여 먹은 거죠. 자, 5번째, 다치다, 부상당하는 거 안 해도 되고요. 쉬우니까. 반면에 이제 다치다와 다히다를 구별하면 엄청난 또 시험 문제죠. 이때 우리가 문법적으로 치라는 것은 강세, 즉 세다, 스트롱이죠. 세다의 의미로 쓰일 때는 주로 전미사, 강세 전미사 치를 쓴다고 해요. 따라서 같은 문이지만 문을 닫힌 거하고 문이 닫힌 게 달라요. 구별해야 됩니다. 자, 이제 문을 내가 세 개라는 뜻을 계속 여기다 넣어주세요. 보통 우리가 사춘기에 그런 자녀가 있을 때 문을 꽝 닫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약간 우리가 버릇없이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뭐 감정 표현을 부모님한테 못하다 보니까 괜히 우리가 문을 꽝 닫고 들어갈 때도 있긴 한데요. 자, 문을 세게 닫힌 거예요. 그럴 때는 강세전미사 치라고 했어요. 반면 문이 닫힌 거예요. 조사가 달라요. 문을 세게 닫힌 거고요. 문이 바람에 닫음을 당한 거예요. 문이 닫힌 것은 피동. 이때 우리가 이 희릭이라고 하는 게 사동이나 피동과 관련된 접사인데 문이 닫힌 거예요. 피동도 우리가 어법으로서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문이 바람에 닫힌 것. 희. 그렇죠? 자,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부딪히다가 있고요. 부딪히다가 있어요. 뒤에서도 또 나와요. 자, 역시 어떤 차이가 있다고요? 치는 강세, 희는 여기서는 피동. 물론 사동도 있고 피동도 있긴 합니다만 둘 다 여기서는 닫히다, 부딪히다, 피동. 그래서 목적격 조사 을를 없이 또 이로 쓰여요. 부딪힌 거예요. 무엇이 무엇에 부딪힌 거예요. 내가 가만히 서 있었어요. 내가 가만히 서 있었는데 친구들이 장난하다가 나랑 박은 거예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어때요? 부디듬을 당한 거죠. 부딪힌 거예요. 자동차, 내가 신호등에 서 있었어요. 근데 뒷차가 나를 박은 거죠. 일종의 추돌사고가 생긴 거예요. 이럴 때 나의 입장에서는 부디듬을 당했죠.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어요. 반면에 서로 부딪힌 거, 약간 우리가 충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중앙선을 넘어와서 서로 자동차 두 대가 결국은 부딪힌 사고가 있었죠. 강세, 피동. 자, 이렇게 구별하면 돼요. 딱 두 가지씩 있네요. 닫히다, 부딪히다. 닫히다, 부딪히다.
발음으로는 구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표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9번째였고요. 자, 10번째 마치다. 자, 앞에서 살짝 했지만 우선 the 끝마치다 할 때 마치는 건 알겠죠. 학교를 마치고 뭐 역시 수업 오늘 마쳤어요. 끝난 거예요. 반면에 마치다 할 때 있어요. 시험용으로 가장 잘 나오는 것은 정답. 정답을 마친 거죠. 자, 그럴 때 아까 우리가 이 맞추다, 여기도 나오죠. 맞추다와 구별하라고 했잖아요. 55항에 의하면은 받침이 있는 맞추다는 입을 맞추다, 입맞춤, 아까 교복을 맞추다, 양복 맞춤, 퍼즐 조각 맞추다 할 때 이 맞추다의 지읒이었고요. 맞추였죠. 반면에 정답, right라고 있어요. 반대는 틀린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약간 퀴즈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중에 라디오 프로그램의 진행자들, 주로 누가 많이 해요? 연예인들이 많이 하죠. 그렇다 보니까 퀴즈하면서 잘 맞추셨고요, 못 맞추었고요,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 안 돼. 잘 맞힌 거예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을 맞히고 맞췄다, 맞춰서 이렇게 우리는 히읗 표기를 기억하시고 축약이 되면서 과거 시제에 맞췄다 이렇게 이제 쓰면 되겠죠. 자, 화살로 관역을 맞춘 것도 있고요. 바람을 맞춘 것도 있고요. 주사 같은 거. 코로나 때도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히다 뭐 이런 것도 하죠. 여러 가지 백신과 관련해서 맞힌 거예요. 자, 그래서 맞히다도 있고요. 맞추다와 구별하셔야 됩니다. 맞추다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답에서 내가 맞았다 하는 거는 맞힌 거고 대신에 친구들끼리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4번인지 이렇게 맞대어 보는 거는 답을 맞추어 본 거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의 예문에 두 개의 단어를 동시에 쓸 수도 있기는 해요. 친구들과 답을 맞추어 보았더니 내가 맞췄다. 알겠죠? 맞추어 보았더니 내가 맞췄다. 그럴 때는 맞힌 것이 되겠죠. 자, 목걸이와 목걸리 한 적 있죠? 목걸이의 액세서리. 걸다니까 목에 걸다. 액세서리는 외래어 표기법에도 기출문제잖아요. 액세서리 이렇게 하지 않도록. 자, 또 귀걸이도 그렇죠. 귀에 거니까 귀걸이, 목걸이. 물론 귀걸이는 귀고리와 같은 복수 표준의 개념이긴 합니다만 목걸이, 귀걸이. 단 목걸이는 목이 붙는 병이라는 전미사 거리예요. 목이 붙는 병. 비슷한 거 볼이 붙는 병, 볼거리. 턱에 종기 같은 게 생기는 병, 턱거리. 그렇죠? 그래서 소리대로 적는 거리는 병이라고 외우라고 했어요. 병.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턱거리와 턱걸이도 있다는 거죠. 턱걸이 한 개, 턱걸이 두 개, 이거는 걸다죠. 걸다. 철봉에서 턱걸이. 얘는 병이라고 했잖아요. 턱에 종기가 생겨서. 병 세 가지. 목걸이, 볼거리, 턱걸이. 볼거리를 앓다 이렇게도 하죠. 구별해야 할 말들. 자, 12번째. 바치다. 뭔가 발음으로는 거의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시험에 안 나오죠. 선물을 주다 바치다. 돈을 주다 바치다. 이거는 이제 쉬운 거라서. 자, 두 번째 받침도 할 만해요. 왜냐하면은 책받침처럼 받침의 원형이 익숙하니까요. 우산을 받치고 가다. 이것도 똑같아요. 우산을 받치다. 괴다 그런 뜻이고요. 자, 반면에. 자, 희가 또 나왔어요. 우리 세 번째. 앞에서 부딪히다. 문이 바람에 닿히다. 희 피동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받히다도 소에게 받음을 당했네요. 소에게 받히다. 소가 나를 받았는데 받음을 당했어요. 됐죠? 자, 네 번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어려우니까. 낯설어서. 티읕 받침에 받치다가 있는데요. 이것은 100% 술, 액체서라 제가 이렇게만 써놨어요. 이것이 결국은 거르다라는 뜻인데요. 술을 체에 받쳐 먹은 거예요. 술을 체에 받쳐 먹었다는 그 술의 종류는 뭐겠어요? 막걸리 같은 거죠. 누룩이 있고 그 찌끼 같은 걸 걸러서 국물로 우리가 마시는 거잖아요. 술을 체에 받쳐 먹었어요. 아니면은 뭐 액체니까 그 이외에 뭐 간장 같은 거, 장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받치다라고 할 때 술, 액체, 티읕 받침에 받치다를 시험용으로 외우시면 좋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제목, 구별해야 할 말들이라는 이 제목이 굉장히 또 매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한글 맞춤법의 마지막 57항입니다. 자, 또 붙이다도 우리 기출문제에 정말 잘 나오는 사례였는데요.
자, 붙이다라고 소리대로 적는 경우가 있고요. 붙이다라고 원형을 밝혀 적는 경우가 있는데 얘가 우리가 공부하기 쉬운 거예요. 원형이 살아있다고 했죠. 어근이 살아있으니까. 따라서 붙다에서 비롯된 붙이다. 물론 발음은 똑같아요. 국외음화. 기억하시죠? 디귿티귿이 이 몸 앞에서 지읒지읒으로 발음을 하기 때문에 위에도 붙이다, 밑에도 붙이다인데 원형을 기억하세요. 싸움 붙었어요. 불 붙었어요. 우표 붙어요. 수행원 붙어요. 흥정 붙어요. 책상 붙어요. 따라서 어근이 살아있는 붙이다가 친숙합니다. 반면에 이 붙다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붙이다인데 이 나머지의 항목이 많다는 거예요. 번호를 9번까지 붙였지만 얘들을 조합하면 더 많아요. 그래도 힘에 붙인 일, 힘에 미치지 못하다 그런 말이고요. 전을 붙이는 게 우리 붙임개죠. 붙임개. 붙임개는 소리대로 쓰는 거 친숙하죠. 부채를 붙이다, 바람을 일으키다. 식목일에 붙여, 앞에 어떤 날이 나와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공휴일 같은 거, 국경일도 있어요. 그래서 식목일에 즈음하여, 식목일을 맞이하여 이런 뜻이에요. 광복절에 붙여, 3일절에 붙여, 소리대로 적는 붙여. 숙식을 붙이다, 먹고 자는 일을 해결하다라는 뜻이에요. 뜻을 외워야 되긴 하는데요. 어쨌든 붙다에서 온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너 어디서 생활하니? 네, 저는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에 있는 삼촌집에서 숙식을 붙이고 있어요. 그렇죠? 회의에 붙이다. 회의에 뭐 안건을 붙이다. 표결을 붙이다 이런 거 합니다. 편지를 붙이는 거고요. 논밭을 부쳐 먹는다는 거죠. 발음 잘해야 되겠네요. 논밭을 알죠? 논밭이 국외음악, 논밭을 연음. 극비, 비밀에 붙였다는 거죠. 소리대로 적는 붙이다. 붙다와 상관이 없는 것을 잘 구별하시고요. 자,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뭔가 소매를 걷어 붙이다 뭐 이런 거 하죠. 소매를 걷어 붙이다. 이것도 과거 기출문제인데요.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소매를 걷어서 내 몸에 가깝게 붙게 한 거죠. 소매를 걷어서 내 몸에 붙였잖아요. 붙인 거예요. 붙다. 그래서 걷어 붙이다 할 때도 이 붙다여야 합니다. 구별해야 할 말 붙이다, 붙이다. 발음은 똑같습니다. 자, 14번째 알음, 알음, 암 세 가지로 구별하는데요. 친숙한 것은 한아름 할 때 아름이죠. 단위성 의존명사. 그래서 띄었어야 돼요. 참고로 사람 이름, 친구 이름들 중에 아름이라는 이름이 여학생분들 되게 많았죠.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 한 반에 막 김아름, 박아름, 최아름 막 그럴 때 붙입니다. 띄어쓰기 규정에 의한 성과 이름 붙였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수량이잖아요. 가득 안다에서 비롯된 안다에서 안음이 아름으로 변한 거거든요. 한아름, 두아름. 보통 우리가 장미꽃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꽃다발 같은 거 할 때 한 띄고 아름이라고 하겠죠. 자, 반면에 알음이 있다라는 거는 알다. 흔히 우리가 한자어로 표현하면은 면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름이 있는 사이예요. 면식이 있어요. 얼굴을 보니까 알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범죄도 면식범의 소행이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아름이 있는 사이라는 거예요. 아는 사이. 알음입니다. 그래서 아름아름 하는 사이라고 하잖아요. 아름아름으로 물어서 왔어요. 그냥 알고 있는 사이예요. 아름아름으로 조금 알아요. 이런 거죠. 자, 반면에 우리가 명사로서의 한 글자 알미라고 할 때는 지식. 바로 영어의 knowledge죠. knowledge. 아는 것이 힘이다. 베이컨. 알미 힘이다. 우리 리을 미음 표기 때문에 했잖아요. 리을 미음 중에 주의해야 되는 만듦 이런 거 했어요. 떠듬, 입금, 시듬 이런 거 했었죠. 이런 게 기본형 만들다, 떠들다, 이끌다, 시들다의 미음이 붙은 것처럼. 원래는 알다였지만 알미라는 한 글자로. 우리가 라이프, 삶이라는 것도 리을 미음 쓰듯이 말이죠. 자, 이렇게 구별해야 할 세 가지가 있었고. 15번째 쉬운 것은 밥, 쌀을 안 치는 거고요. 밥을 안 치는 거고요. 자리에 앉다, 니은 지읒에 자리에 앉힌 거예요. 앉아, 자리에 앉아, 앉힌 거죠. 자, 15번째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구별해야 할 말들 63개 중에 번호로는 21번. 그러니까 몇 개 안 남긴 했어요. 제가 다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시간상 이야기했고요. 자, 16번째 쉬운 것은 아이스, 얼다의 얼음. 했어요. 얼음이라고 얼음 있음도 이상하죠. 다 틀린 거예요.
얼음이 있음 할 때는 명사형 전성어미 음을 적어야죠. 있음 없음 할 때 발음은 시오 때문에 있음 없음의 음처럼 나지만 쓸 때는 음으로 적어야죠. 자, 반면에 얼음은 소리대로 적는 거로 했잖아요. 두 물건의 끝이 맞닿은 자리. 그래서 수평선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그 얼음 경계선을 말하고요. 탑이 있으면 기층이 있고 기단이 있고 기석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돌들의 맞닿은 자리. 이런 걸 보통 얼음, 경계선을 보통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어디 국도를 가다 보면은 잔디팜 이렇게 써 있는 데도 많아요. 잔디는 단모음의 D, 팔다의 리을미음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진짜 잘못 쓰는 단어들도 많으니까요. 자, 절이다 딱 한 방에 가면 되겠죠. 다리가 절인 거고요. 배추를 절인 거죠. 소금 등으로 간을 하는 것. 이것이 배추를 절이다. 무를 절이다. 다리만 절이다. 우리가 쥐가 났다 할 때 다리가 절인 거죠. 자, 조리다와 졸리다도 구별하되 조리다는 조림으로 친숙한 100% 생선. 생선조림, 고등어조림, 갈치조림 이런 거 하면 되겠네요. 자, 반면에 졸이다는 두 가지로 쓰는데요. 첫 번째,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마음을 졸였어요. 제가 합격해야 되는데 마음을 졸이고 이런 거. 자, 두 번째는 국은 액체국인데요. 너무 끓인 거죠. 너무 끓여서 결국은 약간 짜진 상태. 그래서 국을 너무 졸였어요. 이렇게 된 거죠. 이걸 우리가 종종 졸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졸였다. 졸였다 절대 안 돼요. 졸였다. 심지어는 쫄았니 이런 거 한 분들 있죠. 쫄았니? 졸다에서 비롯된 졸았니 그래야 돼요. 겁을 먹다라는 뜻이에요. 꾸벅꾸벅 졸다가 아니라 이렇게 된소리 발음 위험합니다. 된소리 표기 아니었던 졸임 됐죠. 아니면은 졸았다. 다시 꾸벅꾸벅 졸았다가 아니라 겁을 먹었다, 졸았다 이렇게 표기해야 합니다. 발음도 그렇게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하노라고와 하느라고의 엄청난 차이. 하노라고는 나름으로라는 뜻. 우리 구어체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내 나름으로 했어. 하노라고 했어 이거죠. 사실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의 끝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를 내지 못했을 때 우리가 정말 안타깝지만 한다고 했어요. 나름 했어요. 이렇게 우리 말할 때 있어요. 꼭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노라고 했다라고 말해야 돼. 하느라고 했다 이러면 안 돼요. 자, 반면에 하느라고는 원인에 해당하니까 앞에 원인 뒤에 결과가 있어야 돼요. 즉 전화하느라고 만나지 못했어요. 아니면 잠을 자느라고 어떻게 전화를 못 받았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하느라고는 원인. 그래서 뒤에 결과가 있어야 돼요. 하노라고는 나름으로 그런 뜻의 연결 어미의 표기 차이예요. 하다에서 비롯된 말들이기 때문에 노라고라는 어미와 느라고라는 어미의 차이. 자, 하러 가는 거하고 하려고 하는 게 다르죠. 하러는 목적이에요. 너 어디 가니? 서울에 가요. 서울에 왜 가니? 시험 보러 가요. 공부하러 가요. 알겠죠? 이거 목적이에요.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목적이라는 거는 위해서잖아요. 공부하러 가요. 공부하기 위해서. 시험 보러 가요. 시험 보기 위해서. 대신에 하려는 뒤에 고를 붙이면 가장 친숙한데요. 의도라는 거예요. 너 뭐 하려고? 공부하려고요. 공부하려고. 이거는 의도. 공부하러 가요. 목적. 대신에 하러 가는 거와 하려고 하는 것은 구별하되 하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과도하게 리을을 추가하면 안 되고요. 하려고, 가려고, 보려고, 들으려고, 려고라는 어미이지 리을려고라는 어미는 없어요. 하려고, 가려고, 보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안 돼요. 자, 마지막 앞에 살짝 했죠. 로서와 로서의 차이. 자, 로서는 100% 자격이다. 자격 중에 결국 사람과 관련된 로서. 외우기 쉬운 사람의 시옷, 로서의 시옷. 시옷으로 외워도 되겠네요. 사람으로서, 학생으로서, 선생으로서, 부모로서, 대통령으로서, 공무원으로서, 군인으로서 다 자격에 해당하는 로서가 되겠습니다. 또는 로서, 수단 방법. 가장 우리가 친숙한 뭐뭐를 가지고라고 해석되는 로서도 있어요. 돈으로서, 연필로서, 저는 분필로서 이렇게 하겠죠.
자, 또는 시간의 한계도 있습니다. 올해로서 2년째, 올해로서 2년째, 이것으로서 세 번째 이렇게. 그래서 시간의 한계를 나타내는 수단 방법 말고 뜻이 있어요. 물론 로서도 사람 말고도 뭐 너로서는 나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이런 예스럽게 쓰는 로서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격에는 로서, 수단 방법에는 로서 이렇게 딱 구별할 수 있으면은 이제 구별할 수 있는 말, 구별해야 하는 말인데요. 그 구별하는 지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57항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한글 맞춤법 이제 끝이고요. 물론 이제 뒤에 부록이 문장보로 남아 있기는 한데요. 거듭 옳고 그름이 명확합니다. 뭐 헷갈려서도 안 되고요. 또 헷갈리지 않아야 하는 여러분의 어떤 확신을 갖고 또 재미있게 정말 틀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51항부터 57항까지 큰 제목 그 밖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